위르겐 클린스만 신임 한국 대표팀 감독이 곧 입국할 예정인데 아직 또 어떤 그 사단과 어떤 코치진과 함께 할지 결정이 안 됐고 그 가운데 또 3월 9일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때 공식적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들리고 있는 또 이야기들 무엇보다 처음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부터 연결됐던 이 차두리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이 본인의 이제 지금 일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합류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최근에 바뀌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또 유력한 한국인 코치들의 이제 면면들이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풋볼아시안 김성진 편집장이 좀 직접 취재한 현재 축구계에서 들리고 있는 이야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클린스만 감독이 9일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8일 오전에 미국에서 입국을 할 예정인데 알려진 바로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 혼자 입국하는 것 같아요. 과거 5년 전에 벤투 감독 때는 본인의 그 팀이 같이 이제 와서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클린스만 감독 외에는 본인과 함께 할 파트너들이죠. 코치들. 클린스만 팀이 같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클린스만 감독과 인연이 있는 이탈리아의 감독 출신이 온다는 얘기도 나오겠는데 그분이 이제 하브리그에서 워낙 성적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8일 새벽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때도 이제 입국 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때 일단 협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질문 한 2개 정도 간략하게 받고 끝낼 예정인데요. 아마 거기서도 살짝 언급은 할 것 같아요. 어떤 팀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날이죠. 9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말을 할 건데 외국인 감독을 초빙을 하면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하면은 한 2명에서 4명 사이 정도의 그 코치진이 같이 계약이 되거든요. 예. 과거에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는 조금 희한해서 예, 한 명만 데려왔죠. 예, 본인 말동무였던 피지컬 코치만 계약이 됐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최소한 본인의 오른팔 말씀하신 대로 그 보도가 됐던 그 코치도 뭐 실제 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수석 코치 포함해서 2명에서 4명 사이 정도를 같이 오고 그리고 협회에서도 국내 코치를 추천을 해서 같이 팀을 만들거든요. 뭐 당장 벤투 감독 팀에서도 최태욱 코치 그리고 마이클 긴 코치 뭐 캐나다 국적이긴 하지만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2명의 코치가 들어갔었고 더 멀리 가면 히딩크 감독 시절에는 또 뭐 박항서 정혜성 코치 당시에 그 두 분들이 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을 보면은 협회에서도 한 2명, 뭐 많게는 3명 사이에 그런 코치를 추천해서 같은 이렇게 팀을 하나 만들 것 같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지금 차두리 유스 디렉터의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몇몇 매체에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취재도 하고 얘기도 들어봤을 때 차두리 유스 디렉터는 지금 현재 유소년 축구를 좀 더 관심이 갖고 있고 또 지금 이런 그 관심들이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됐을 때 여론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좀 더 본인도 같이 좀 안 좋게 좀 비춰질 것 같아서 좀 고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또 JTBC에서는 이미 클린스만 감독이 차두리를 코치로 좀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보도했었어요. 이미 몇몇 보도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차두리 디렉터를 픽한 뭐 내용의 그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본인은 계속 고사하고 또 차두리 디렉터가 FC서울 유스팀을 맡은 뒤로 계속 요 몇 년 사이는 프로보다는 유스팀 쪽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또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FC서울 유스팀에 응원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도 올리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차두리 디렉터만큼 본인이 감독 생활을 한국에서 하면서 믿고 맡길 사람이 또 없어요. 그렇죠. 예, 일단 당장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기술연구 그룹 TSG라고 하죠. 그 TSG를 활동을 같이 했고 그래서 뭐 친분도 굉장히 쌓았고요. 뭐 거기다 뭐 클린스만 감독은 이미 또 차두리 디렉터에 붙인 차범 감독과 또 안면도 있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두리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어를 거의 독일 사람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히딩크 감독이나 슈틸리케 감독과 독일어로 직접 또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전술적인 부분을 또 듣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 클린스만 감독하고는 또 독일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 협회 하고 싶은 말을 차두리 디렉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차두리 디렉터가 거기다가 또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그 신태용 호에 또 코치로 활동을 했었고요.
비록 최근 몇 년은 유소년 축구 위주로 활동을 했지만 현재 대표팀 구성원 대부분을 차두리 코치는 실제 지도를 한 경험이 있는 예. 손흥민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한국 선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조력자가 되는 거죠. 차두리 디렉터가. 거기다가 차범근 감독도 최근에 그 본인 그 차범근 대상 시상식 때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놀랐다면서도 본인이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뭐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차두리 디렉터는 현재 계속 고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대표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차범근 감독도 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클린스만 감독을 도와달라, 도와줘라. 뭐 4년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선수 파악을 하고 그렇죠. 팀이 안정이 될 수 있는 한 2년 정도만이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뒤에서 도와줘라. 뭐 이렇게 권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계속 그런 과정인데 아마 뭐 기자회견을 하는 날 이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두리 그 디렉터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고사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걱정도 많고 또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이 적응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이미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차두리 디렉터를 굳이 배제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도 해요. 클린스만 감독 해놓고 전술적이게 부력한데 너가 뭐 감독하려는 거 아니냐 뭐 지적하는데 그거는 의심의 시선인 거고 오히려 안 쓰는 게 역차별이다. 그럼요. 이렇게 좋은 조건, 최고의 조건인 사람을 안 쓰는 것 자체가 한국 축구에 오히려 악영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뭐 본인이 뭐 아시안컵까지 적응할 때까지만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우려의 시선들을 누그러뜨려 놓고 오히려 또 잘 작동되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계속 또 월드컵 때까지 맞습니다. 해도 되는 거고 우선은 최소한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감독직에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차두리 디렉터가 좀 함께 해주는 게 모두에게 좀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차두리 코치뿐 아니라 이 한 명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또 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꼭 차두리 디렉터가 선임이 안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 지도자는 최소한 2명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능력 있는 코치들이 많거든요. 네.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전술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하마평이라고 해야죠. 네.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좀 올해 P급 네. 그 지도자 라이센스 들어가신 분들 위주로 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양주 시민축구단 감독하고 있는 이 박성배 감독, 과거에 김학범 감독 밑에서 올림픽 대표팀, 그렇죠. 아시안 게임 대표팀 이렇게 지휘도 했었는데 뭐 굉장히 이분이 축구계에서 굉장히 평이 좋아요. 네.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뭐 이분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FA컵에서 전북현대를 양주 시민축구단을 그렇죠. 이끌고 FA컵에서 네. 전북현대를 이긴 거 K3 예. 팀이 일부 최강팀을 이긴 뭐 예. 승부차이 가서 이긴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엄청난 또 실적을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평이 좋아요. 그거 외에도 또 뭐 대학 무대에서 안효연, 이창원 감독 같은 분들 또 예. 대학 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또 평도 굉장히 좋아서 뭐 충분히 뭐 협회에서 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클린스만 감독에게. 그리고 뭐 KFA 전임 지도자를 하고 있는 조세건 뭐 코치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는데 협회가 KFA 전임 지도자를 굉장히 그 소중히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그 유스부터 해서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뭐 다른 프로팀이나 아마팀에서 지도자 생활도 했지만 대부분을 협회 내에서 이 13세, 14세 어린 선수들부터 해서 차근차근 다 지도하면서 키워나가는 그 지도자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정종영 감독이거든요. 예. 정종영 감독이 그 KFA 전임 지도자로서 되게 굉장히 대표적인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협회에서 미래를 생각을 해서 또 조세건 코치 같은 분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지난해 성남FC 수석 코치했던 정경호 코치 같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또 전술적인 능력을 만드는 거나 이런 생각하는 부분, 공부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고 지금 서울의 이랜드를 또 맡고 있다가 현재는 이제 물러난 정종용 감독도 이제 대표팀 코치가 될 수 있는 분이고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멤버로서 또 지도자로도 나름 성공적인 또 경력을 쌓은 뭐 연령별 대표팀 감독, 뭐 코치 등을 거쳤던 최진철 전 포항 감독이나 김태형 전 뭐 천안 감독 그리고 지금 언급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떠오르는 지도자도
김은중 현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분들 정종용, 최진철, 뭐 김태형, 김은중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수석 코치를 안 데리고 온다면은 네. 본인의 그 오른팔이를 할 수 있는 분들 그 지도자가 없다면은 아마 클린스만 감독을 도와서 옆에서 오른팔로 움직일 수 있는 후보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대표팀과 프로팀 지도자를 다 해봤기 때문에 선수 파악이나 이런 준비 과정이나 이런 모든 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실적도 특히 뭐 정종용, 뭐 최인철 이분들은 뭐 대표팀에서의 실적은 뭐 굉장히 예. 대단을 하고 뭐 김은중 이제 현재 20세 대표팀 감독도 뭐 김학권 감독 도와서 도쿄올림픽 수석 코치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 20세 대표팀 감독으로 또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협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후보로 클린스만 감독에게 권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김은중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세 이하 대표팀을 맡고 있지만 이제 5월 달에 이제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물론 그 다음 일정까지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대표팀으로 옮기면서 그렇죠. 다른 분이 또 20세 이하 맞습니다. 대표팀 감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 않다. 즉, 차두리 디렉터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코치들 혹은 차두리 디렉터가 오더라도 함께 또 2명, 3명의 그렇죠. 코치가 한국인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후보군에 이제 올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지금 이제 20세 이하 대표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경기별로 좀 소개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김문중 감독이 끌고 있는 현 20세 이하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20세 이하 월드컵 참가권을 얻기 위한 20세 이하 아시안컵을 치르고 있는데 최근 2경기 승리하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그렇죠. 또 주목할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공격 쪽 그 선수들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 강성진, 에피서울의 강성진, 이번에 유일한 해외파 선수인데 그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소속의 김영학 선수, 또 고려대 성진영 선수 같이 이런 공격 자원들이 좋은 활약을 하면서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뒀고 이제 내일 그 타지키스탄하고 조별리그 3차전을 할 예정인데요. 뭐 사실 이 경기는 패하더라도 골득실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진짜 뭐 대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조일이 8강 진출, 물론 그렇다고 패하면 안 되지만 뭐 충분히 타지키스탄도 제압하고 뭐 조 1위로 8강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뭐 그 오만과의 경기 크게 이길 때 김용학 선수가 이제 유럽파로서 뭐 멋진 골을 또 기록하기도 했었고 이 성진영 선수도 대학 선수지만 화려한 기술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뭐 이미 동아시안컵 당시에 벤투 감독이 소집해서 활약을 했던 성인 무대에서도 이미 FC 서울에서 K리그 무대를 흔들어 왔던 이 강선진 선수가 특히 뭐 환상적인 단독 돌파에 이은 원더골을 또 요르단과의 경기에 기록을 하는 등 한국의 이제 새로운 젊은 피들도 기대할 만하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이 대회가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에서 5월에 열릴 20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8강 진출이 눈앞에 지금 있는데 4강을 올라가야 돼요. 이 아시아에 배당된 그 출전권이 총 4장이라서 최소 4위를 해야지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8강 올라가서 8강 상대가 아직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8강을 통과를 한다면은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하는 거죠. 20세 월드컵을 나가기 때문에 이 8강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상대를 만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지키스탄전 결과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오는 이제 주말에 이제 8강전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C조다 보니까 D조의 1위 또는 2위랑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D조의 상대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2위긴 해도 사우디가 만만치 않은 전력이다 보니까 일본 아니면 사우디다. 둘 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팀이라서 그렇죠. 하필 이 팀들과 만나서 8강에서 떨어져 버리면 20세 월드컵을 못 가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대회고요. 과거 우리가 2012년까지 또 이 대회가 이전 대회까지 우리 그 19세 이하 아시안컵 아시안 챔피언십이었죠. 예. 이 대회가 올해부터 20세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같이 열리는 걸로 바뀌어서 20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12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이 대회를.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승한 대회는 2012년이에요. 아. 그만큼 그 이후 최근 10년 사이에 이 연령대의 아시아 국가의 수준, 아시아 선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우리가 우승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그 말은 8강에서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4강 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할 것이라는 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지막 타지키스탄전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8강 상대에 어떤 상대를 만나게 되든 간에 굉장히 면밀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8강만 통과를 하면은 일단은 고비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장 지난해 여름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23세 이하 대표팀이 바로 이 대회랑 같은 결의 대회예요.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에서 그렇죠. 일본을 만났는데 뭐 3대0 완패를 당했어요. 맞습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냥 처참한 패배였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본이 1위가 유력해서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만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우승을 하는 과정엔 결국 또 일본을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또 김은중 감독이 선수 시절에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이동국 그렇죠. 선수랑 함께 98년이었죠. 예. 그때 U19 그때 태국 예. 치앙마이에서 열렸던 대회인데 김은중 감독과 현재 대한축구협회 이동국 부회장 예. 이분들이 이제 스타 탄생을 했잖아요. 스타가 탄생이 되고 시간이 흘러 이제 한 분은 감독, 한 분은 부회장이라는 포스트를 예. 하고 있는데 환상의 투톱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예. 생겼고 김은중 감독은 매 경기 굉장히 또 활발히 전방에서 움직이면서 골을 터뜨렸고 또 이동국 부회장 당시 이동국 선수와 또 엄청난 호흡을 발휘하면서 한국의 그 98년 대회 우승을 이끌었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이 토너먼트를 올라가서 우승해야 되는 경험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가 우승은 못했지만 김은중 감독이 그 이 토너먼트를 끝까지 올라가서 과거에 우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그 경험을 잘 또 지도를 해서 전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선수들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 레벨의 선수들이 대부분 또 내년에 열릴 파리올림픽에 또 나갈 수도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길게 보면은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갈 멤버들이에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시안게임이 또. 네. 그래서 이 토너먼트를 끝까지 올라가서 우승을 해 경험을 본인들이 가져야 3년 뒤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또 도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8강전 또 4강, 뭐 결승까지 좀 최고의 결과를 내서 뭐 목표한 우승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말에 8강전 예정돼 있는데 이제 확실한 대진표가 나오면 저희가 뭐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지 뭐 다양한 루트 혹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일정 알려드리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박지성 전북현대 디렉터가 새로운 역할, 또 더 큰 역할, 맞습니다. 또 아시아 축구에 큰 영향력을 받는 AFC, 아시아 축구연맹 TF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다고요? 네, 이 TF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아시아 클럽 축구, 우리 프로축구 리그의 개혁, 변화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이거든요. 그 말은 AFC가 아시아 프로축구 리그를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수년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를 또 본따서 AFC 챔피언스 리그를 만들었고 예. 또 나라마다의 그 리그도 굉장히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클럽 라이센스를 하고 또 뭐 세부 항목들을 또 정해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 프로팀으로서 활동을 못하게 그런 또 제한을 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그 AFC 그 회장이 또 이런 프로축구 발전을 굉장히 또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TF를 조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위원장으로 박지성 디렉터가 선임이 됐는데 박지성 디렉터는 2015년에 한 4년간 AFC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 만에 다시 AFC에서 또 역할을 맡게 됐는데 과거하고 달리 더 중요한 역할을 또 맡게 됐기 때문에 박지성 위원장의 그 말 한마디 생각이 앞으로 몇 년간 또 AFC, 아시아 프로축구에 이런 여러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이제 피파 평의위원 선거 낙선하면서 또 그 이전에도 뭐 이런 낙선들이 이어지면서 아시안컵 개최도 그렇고 월드컵 개최도 그렇고 한국이 축구는 아시아에서 잘하는데 축구 외교력, 정치적인 그 권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솔직히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뭐 하위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뭐 언론 보도로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과거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정몽준 명예회장이죠.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정몽준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할 때 피파 부회장을 겸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몽준 회장이 피파 부회장이 된 이유가 우리가 2002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최소한 절반 이상을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답이 왔고 그러면은 내가 부회장이 되면 한 편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시아에 배당된 부회장 포스트를 본인이 맡게 됐고 오랫동안 또 부회장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이 피파 부회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정몽준 회장이 2011년에 그 선거에서 낙선을 했어요. 사실
대한민국 축구의 그 축구 외교력이 약해진 시기를 꼽자면 딱 그때부터거든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은 그전까지는 정몽준이라는 한 명에게 굉장히 기대해서 축구 외교를 했었는데 정몽준이라는 이제 큰 산이 사라져버리니까 붕 떠버린 거죠. 그 공백이 커졌죠. 그것을 이 정몽규 회장이 이제 대한축구회 회장이 되면서 굉장히 본인이 피파 위원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그 낙선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번에도 본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도전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낙선이 돼서 한국 축구가 말씀하신 대로 축구는 잘하지만 축구 외교, 축구 대외적인 축구 외교, 축구 행정은 굉장히 좀 낙제점이라고 해도 이게 할 정도인데 낙제점을 표현을 할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박지성 위원장이 이번에 AFC 내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또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이 부족해진 축구 외교력 부분이 이 박지성 위원장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메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이 한국의 이런 축구 행정가들 뭐 꼭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AFC 내에서 좀 여러 좀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인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AFC에. 하지만 최종 결정권 부분에서 조금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박지성 위원장의 이번 선임을 계기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클럽 축구 전반을 이제 총괄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네트워크도 쌓게 될 것이고 그런 친분들을 통해서 또 여기서 실적까지 잘 내고 프로젝트를 잘 만든다면 더 좋은 역할, 더 좋은 위치, 또 축구 행정가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박지성 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 이 평의회 위원 낙선으로 인해서 차기 회장 선거가 있을 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가 내후년 1월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사실상 뭐 내년 말까지죠, 임기가.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도 그러면서 좀 이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몽규 회장의 뒤를 이을 또 새로운 회장 선거가 곧 내후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또 출마 선언을 해서 축구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축구 대통령으로 나서고 싶으실지 또 그런 부분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AFC의 이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부분을 좀 더 본인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분명히 박지성 AFC 위원장은 또 한국 축구 행정과 정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과연 또 박지성 위원장이 또 선수 시절에도 대단한 역사를 썼는데 또 행정가로서도 어떤 또 역사를 만들어 갈지 역시 한준TV에서 김성진 풋볼아시안 편집장과 함께 직접 취재한 소식들로 생생하게 또 디테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